미증시, 팽의 몰락, 무너지는 IT주 팔가. 자, 미국 증시에서도 이 팽이라고 하는 IT로 똘똘 뭉쳐있는 그룹들이 잘 가게 되면 증시가 조금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안 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좀 큰 영향을 끼치죠. 아무래도 IT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 먼저 임준영 파트너, 이 IT가 못 가요? 근데 너무 못 가는데 이거를 좀 던지고 갈까요? 아니면 보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이세요? 예, 저는 일단 과매도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경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실익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고용 지표 좋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소비 심리가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은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쇼핑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미국 쇼핑 시즌에 소매 판매액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 이제 IT주는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반적인 그 미국의 매크로 변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은 11월, 12월 연말 쇼핑 시즌 소매 판매액이 그래도 810조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바닥권을 탈출하는 구도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바닥권 등락 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고 지금 발목과 발바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구간을 이제 저가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쨌든 미국에서 팽이 몰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IT주가 피해를 받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반작용의 법칙으로 많이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 그 매력이 지금 고점 대비 상당 부분 많이 빠져갖고 뭐 가격 매력이 있다, 뭐 조만간 이제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본격적인 약세 시그널이 나왔고 더 빠진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은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상으로 보고 있는 이런저런 악재 요인들은 이제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충격과 공포 반응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바닥권 등락 과정 이후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좀 어느 정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때 이제 IT주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일단 IT 쪽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미국에서 연말 쇼핑 시즌이 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IT주에 대해서 좀 매도를 고려해 보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김동현 파트너가 볼 때는 지금의 IT, 일단 뭐 미국에서 팽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좀 지속이 돼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 뭐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 쪽에서 반도체 그 3사에 대한 그 담합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모였다는 소식이 충격을 준 바가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향후 4분기 이후에 좀 많이 판매 대수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 거 하나에다가 오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암호화폐가 한 6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환산하면 깨졌다는 소식, 그러니까 5,000불 깨졌다는 소식 때문에 뭐 앞으로 PC 관련된 그 채굴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그 하락을 보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제일 주목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반도체 고점 논란이다 할 때는 각종 그 분석 보고서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빵주 무너질 때 보면 사실 해당되는 기업들이 먼저 그 자백 내지는 고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아하니 4분기부터는 자기네들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옆에서 누가 부추긴 것도 아니고 기업 스스로가 사실 이런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직감을 하고 먼저 시장에 공표를 했다는 느낌에서, 뭐 사실 시장이나 업황을 제일 잘 아는 건 분석가들보다도 그 업계 관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안 좋다는 방향을 직감을 하고 미리 좀 선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그 어떤 하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 같으면은 다 그냥 그 가져간다는 차원보다는 현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꺾이는 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수급이나 이런 그 타이밍으로 봤을 때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한 반쯤 허물어가지고 추세가 그래도 상방적으로 뛰는 쪽으로 좀 일부 붙어가지고 수익률을 좀 만회하는 그런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시장 자체에서 좀 차가운 분위기가 강하긴 해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민규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세요? 이 IT가 매도세가 좀 더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멈출 때가 분명히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그 하단부까지는 좀 내려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크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인식할 수 있는 가격권을 좀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다른 쪽은 이제 애플 관련주 쪽, 애플 부품주 쪽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뉴스에도 이제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내년도 2월 달 때까지 애플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의 부품 출하량을 좀 감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애플 관련주 쪽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국내 업체들 쪽이 대부분 이제 부품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 업종들은 이제 애플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었고요. 일단 뭐 반도체 쪽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제 그게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기라던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라던가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이런 그 동반해가지고 어떤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 가격적인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이제 시원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다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V자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어떤 실적 상향에 대한 시그널로 갈 수 있는 모멘텀 거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또 안 움직여지면 사실은 지수에 있어서의 좀 건강한 상승을 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 자체가 좀 부족하다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업종이나 투자 심리를 좀 제한시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플이 가격을 하락을 하거나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 관련된 기업들은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올해 초서부터도 사실은 가격적인 부담감, 고평가의 밸류에이션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버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터지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됐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해놓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어떤 지지 구간은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긴 했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 다 안 왔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한 가지를 좀 뽑아내 보니까 조민규 파트너가 지금 한 얘기 중에서 보니까 좀 업종별로 IT도 사실 워낙에 다양한 또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업종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싶어요. 세 분 중에서 그래도 지금은 살만한 IT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업종을 하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세부 업종적으로. 누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네, 조민규 파트너. 2차 전지 쪽도 사실 이제 IT 업종으로 봐야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완성품을 만드는 이제 2차 전지 완성품 쪽보다는요. 이제 소재 쪽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약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당장서부터 뭐 매수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 그다음에 내년 3월 달에 이제 5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상용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기 때문에 5G 관련된 쪽에서 이제 통신 장비 업종 이쪽은 그래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는 실적이라던가 어떤 먹거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장 조정이라던가 IT 관련된 섹터에서 같이 이렇게 동반해 가지고 좀 조정을 보여줄 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때는 지금 5G 쪽이 가장 좀 확률적으로 높은 뭐 수익률을 좀 답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임종현 파트너는 혹시 예. 그래도 우리가 IT 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 쇼핑 시즌을 앞두고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공생하는 중소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모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아무래도 LG전자와 삼성전자인데 이 중에서 LG전자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OLED TV 미국에서 이제 할인 프로모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 이 OLED TV가 많이 팔리면 이제 대형 OLED 패널 출하량 증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더욱더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LG 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 OLED TV와 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실리콘 웍스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도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마 그 갤럭시 노트 9하고요, 그 갤럭시 S9을 좀 아주 과감하게 할인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또 이제 연말 쇼핑 시즌 때 그 행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가 나름대로 이제 처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년 1분기 때 출시가 유력한 갤럭시 S10의 판매량에 좀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갤럭시 S10에는 또 트리플 카메라가 이제 탑재되다 보니까 이 트리플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군들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는 뭐 광학 렌즈 만드는 세코닉스, 그 광학 필터 만드는 오트론텍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저점에서 분할매수 하면 뭐 내년 1분기 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전후로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현 파트너한테도 물어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 IT 중에서 내가 조금 얘는 괜찮다 싶은 업종이 있을까요? 예, 방금 우리 임종혁 파트너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에서 4분기에 내놓는 그 중저가 모델에도 트리플 카메라 정도의 그 모듈은 다 장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초에 나오는 뭐 갤럭시 10이라든가 이런 모델에는 최소한 트리플 카메라 달릴 것으로 보고 최근에 나온 그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펜타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무려 카메라 모듈이 5개나 달린 모델이 나오고 있고 애플도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적어도 트리플 카메라 정도는 달아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스마트폰 자체의 어떤 시장 포화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카메라 모듈의 대수가 뭐 배 이상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카메라 모듈 쪽의 관련주도 뭐 이를테면 파트론이라든가 아니면 파워로직스 뭐 이런 정도 종목을 좀 주목하시면 괜찮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